네, 이어서 운영체제 보안에서 응용 프로그램 보안의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응용 프로그램 보안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면서도 중요한 이슈가 버퍼 오버플로우입니다. 버퍼 오버플로우는 프로그래머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음,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 이제 어레이 버퍼 같은 것들이 있죠. 미리 이렇게 메모리 영역을 할당해서 잡아놓고 사용하는, 잡아놓고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용할 때 그 버퍼 안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제 메모리를 억세스하다 보면 잡아놓은 버퍼를 넘어서 다른 영역에 억세스가 억세스를 하게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일단 이건 버그입니다. 버그라는 건 이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잘 못 작성을 한 거죠. 즉 프로그램 안에서 잡아놓은 어레이 버퍼를 사용할 때 그 영역에 벗어나는지, 그 영역을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프로그램 내에서 그 영역을 억세스할 때마다 그 바운더리를 체크해서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머는 항상 이제 자기 중심으로 가정을 하지요. 내가 잡아놓고 내가 그냥 쓰면 되지 라고 하고,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니까, 프로그래머는 그 영역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될, 나중에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게 될 사용자 중에서 음, 뭐 프로그램 작성한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그냥 버퍼의 한계를 넘어서 입력을 했을 때 버퍼를 넘어서 프로그램이 억세스를 하게 됩니다. 이건 버그이고, 이 버그를 이제 해커가 악용을 하게 되면은 이 버그를 이용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은 때에 따라서 상당히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고, 시스템의 루트 권한을 빼앗겨서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버퍼 오버플로우 그 버그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버퍼 오버플로우는 사실은 이제 C 언어 같은 이제 비교적 초기에 만들어진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됐던 이제 C 언어 같은 그 C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어 이제 이런 이제 버그가 발생하기가 쉽고요. 이제 90년대 이후 중반 이후에 나온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제 자바나 파이썬 등등, 그 이후에 나온 언어들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 차원에서 그 뭐 할당해 놓은 버퍼들을 사용을 할 때 항상 크기를 제한하거나 크기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억세스하게 하고, 만약에 프로그램 내에서 예기치 않게 억세스를 하려고 한다면 자동으로 워닝을 내든지 아니면 억세스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C 언어는 이런 게 없는 이유는, C 언어는 처음서부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고 하드웨어를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어야 되는 언어고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고 전문가들의 언어이다 보니 책임은 몽땅 프로그래머한테 넘기고 융통성을 굉장히 많이 주는 언어가 C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 언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물론 이제 아주 유능한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하지만, 이제 C 언어를 사용하는 C 프로그래머 중에서 그 전문가라고 이름 붙여질 만큼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현존하는 상당수의 운영체제가 버퍼 오버플로우가 내재된 채로 동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발견될 때마다 패치가 되고는 있지만 발견 안 된 것 중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유닉스 배포판인 BSD, 버클리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의 그 운영 체제는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과 인력을 동원해서 OS 소스를 다 뒤져서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운영체제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운영체제도 현존하게 존재를 합니다. 일단 이제 들어가서 슬라이드를 하나씩 보지요. 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서 보면 이제 exploit이라고 하는데 이제 허점을 악용하는 걸 이제 exploit이라고 보안에서 얘기를 하지요. 일단은 기존에 작성된 소프트웨어의 입력을 이제 할 때 그 입력은 이제 사용자의 인풋을 받아들이는데 사용자 인풋이 그냥 아규먼트 스트링일 수도 있고 뭐 그 인풋에 어떤 이제 정해져 있는 명령어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인풋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격자는 일단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버퍼 오버플로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그 해당 프로그램에 또는 해당 뭐 어떤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해당 서버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죠. 그 프로그램에 이제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안 다음에 그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 단순한 이제 파라미터를 많이 집어넣어서 뭐 프로그램을 오동작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커맨드를 넣어서 또 다른 커맨드가 실행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실행 파일을 거기다가 주입을 그 인풋으로 넣어서 그게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 프로그램에 그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일부러 주입이 되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상당히 다양한 공격법이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자는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을 버퍼 오버플로우 버그를 가지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이런 식의 이제 의도되지 않은 입력을 또는 이제 예기치 못한 입력을 함으로써 해당 소프트웨어가 오동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오동작하도록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공격자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은 뭐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도 버퍼 오버플로우 버그가 존재한다면 뭐 그걸 악용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현존하는 상당수의 운영체제 내부에 있는 운영체제 커널이나 또는 운영체제에 그 함께 동작하는 이제 외부 명령어 즉 운영체제 함께 배포되는 툴이나 운영체제 디펜던트한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버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개발자는 이제 개발을 끝내고 이제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인풋에 그 어떤 소프트웨어의 인풋을 테스트할 때 뭐 퍼징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테스트 방법으로 임의의 랜덤한 프로그램 입력을 만들어서 다 집어넣어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이제 테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테스트로 이런 걸 다 잡아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그가 있는 채로 이제 배포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 이제 상업용으로 배포가 되거나 또는 뭐 실제 필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 OS나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그 이제 인풋을 넣어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야기시키려면 일단 잡아놓은 버퍼의 길이보다 긴 인풋을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긴 인풋을 넣었을 때 버퍼 사이즈만큼만 입력을 받고 더 안 받아야 되는데 버퍼 오버플로우는 그 길이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잡아놓은 버퍼를 넘어서 다른 메모리 영역에 쓰는데 그 인접하는 다른 메모리 영역은 사실 다른 데이터나 다른 코드가 존재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오버라이트를 해버립니다. 그 단순히 데이터 영역이면 데이터를 오버라이트해서 데이터가 원래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로 이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데 거기가 어떤 실행 코드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다운시키거나 종료시키 그렇죠. 프로그램이 중지가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명령어가 아닐 테니까. 또는 그 오버플로우 되는 영역에 넣는 데이터를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실행 코드를 오버플로우를 일으켜서 버퍼 너머에 실제 실행 코드가 아니라 주입한, 즉 인풋으로 넣은 실행 코드가 거기 들어가서 그 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을 통해서 이제 공격자는 악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악의적인 거라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오동작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를 다 지워버린다던가, 뭐 파괴적인 일을 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제 그 악의적인 단순한 데이터가 악의적인 실행 코드를 주입해서 엉뚱한 엉뚱한 이제 명령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또 시스템에 해가 되거나 아니면 시스템의 루트 권한을 탈취한다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버플로우를 일으키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루트 권한으로 실행 중이었다면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켜서 그 실행되는 코드가 이제 결과적으로 버퍼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주입한 코드가 실행이 될 때 그 코드가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코드가 예를 들어 명령어를 받아들이는 쉘이라고 한다면 공격자는 그 시스템에서 루트 권한으로 쉘을 열어버리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시스템의 모든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루트 권한을 가진 거죠. 그럼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게 이제 치명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 스페이스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상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각각의 프로그램은 자기만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독립적인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상 머신 개념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개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자기만의 메모리 어드레스 공간을 가지고 그 메모리 공간에서 이제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 허용한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메모리를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 내에 메모리 얼로케이션 공간을 할당받고 쓰게 되는데,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가도록 해줘야 되니까, 이런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이제 페이징 방식의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 모델을 사용해서 메모리 관리를 해주는데요. 이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는 프로세스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내용 자체와는 관련이 없죠. 이건 앞에서도 봤던 그림인데요.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고, 메모리는 이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보다 보통 이제 용량이 작으니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우려면 그 프로그램들을 몽땅 다 메모리에 올려놓지 못하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서 당장 실행에 필요한 부분만 조금 올려놓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조금 올려놓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조금 올려놓고, 그래서 메모리에는 사실상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지만 각각의 프로그램은 자기 코드를 완전히 메모리에 올려놓고 쓰지를 못하는 거죠. 당장 실행에 필요한 부분만 메모리에 올려놓고 쓰다가 이제 실행하는 부분이 아직 메모리에 안 올라와 있고 하드 드라이브에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다시 메모리에 올려놓고, 기존에서 이미 실행한 코드는 다시 메모리에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얘는 이제 프로세스가 바라보는 어드레스 스페이스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액츄얼 메모리는 실제 그 하드웨어상의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이지요. 그래서 프로세스들은 자기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실제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전체처럼 보고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일부 메모리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실시간으로 다이내믹하게 매핑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OS가 하는 버추얼 메모리 매니지먼트의 주요 업무가 되는 거죠. 이 그림도 앞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이제 관리하는 어드레스 스페이스인데요. 뭐 아래쪽이 이제 로우 어드레스, 위쪽이 하이 어드레스라고 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메모리가 여기서 0번지서부터 쭉 증가하는 식으로 되는 거고, 프로그램을 이제 유닉스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우리가 C 언어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면 그게 메모리 올라갔을 때 이제 여기 아랫부분에 텍스트, 즉 명령어 코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잡아놓은 이제 글로벌 변수, 뭐 스태틱 변수들이죠. 초기화된 이제 값을 초기화한 초기 값을 가진 변수들,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해서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에 계속 상주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변수, 초기 값을 가진 것들, 그게 여기 올라가고요. BSS 영역은 역시 스태틱 글로벌로 간주할 수 있지만 초기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변수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그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간주를 하지요. 이만큼의 부분들. 텍스트와 데이터와 BSS.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제 함수 호출을 하게 되는데, 함수는 호출되는 순간 그 함수 안에 있는 변수들은 이제 오토매틱이죠. 그래서 함수는 호출되는 순간 함수 안에서 정의된 변수들은 이렇게 스택에다가 잡습니다. 스택은 이제 고드름처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증가하죠. 스택에다가 잡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를 수행하고 되돌아와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자기가 실행하는 코드를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 쪽으로 갔다가 함수 실행하고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 되돌아올 주소도 스택에다가 임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한테 넘겨주는 이제 실 매개 변수가 있죠. 그 매개 변수도 그 함수한테 넘겨줄 때 스택에다가 넣어서 넘겨줍니다. 그리고 함수가 호출될 때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어 변수들, 오토매틱 변수들도 스택에 잡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계속 호출되면 스택이 쫙 늘어나다가 함수가 리턴되면 스택이 줄어나죠. 즉 함수 한 번 호출당 스택 프레임이 하나씩 증가하게 됩니다.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함수당 할당된 스택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리턴되지 않고 연거푸 함수가 다른 함수로 호출하고 그 함수가 또 다른 함수로 호출하고 계속 호출하면 스택 프레임은 계속 길어집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이 종료하려면 함수를 다 실행하고 리턴을 해야죠. 리턴할 때마다 스택 프레임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원래 제일 먼저 호출했던 이제 그 스택 영역까지 차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사실 요 내용들은 그 2학년 2학기에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실습 시간에서 상당히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특히 제가 2017년도, 아니 17년도부터인가? 아니 18년도, 19년도에부터 2년 동안은 이제 교재를 그 카네기 멜론에서 사용하는 카네기 멜론 교수들이 쓴 교재 있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인가요? 예, 제목이 컴퓨터 시스템이고 소프트웨어 어프로치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인데, 브리언트라고 하는 주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 교재에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간에 제가 상당히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root privilege set UID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은 루트 권한을 가진 계정에서 만들어 개발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룹이나 다른 이제 아더면 이제 누구든지죠, 보통 다른 그 유저들이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즉 그 프로그램을 만든 오너는 루트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만들었을 때 그 프로그램의 이제 오너하고 그룹하고 아더가 있는데, 비록 루트가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아더한테 실행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일반 유저들이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반 유저들은 루트 권한을 안 갖고 있는데, 그 루트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은
이제 set UID 비트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을 경우에 일반 유저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순간에 그 프로그램은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다 끝내고 종료하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던 일반 유저 권한으로 되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반 유저가 실행을 시켰는데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되다가 되돌아오기 전에 그 컨트롤을 가로채 버리면 루트 권한을 가로챌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그 일반 유저가 실행시킨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버퍼 오버플로우를 야기시켜서 주입해 놓은 쉘 코드를 실행하게 하면 쉘이 열려버립니다. 루트 권한으로 쉘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취약한 허점인데요. 특히 이제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넣고 이제 실행을 누르면 그 파라미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웹 서버에 전달이 되고 웹 서버에서는 그 파라미터를 받고 해당되는 실행 프로그램에다 그 파라미터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는데 실행을 하다가 웹으로부터 입력한 그 데이터가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일으키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서버상에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서 이제 파라미터로 집어넣은 것 중에가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그게 실행 가능한 코드라면 그 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하고 그 코드가 쉘을 여는 명령어가 있다면 쉘을 열어버립니다. 그럼 그 쉘을 열어버리면 그거는 루트 권한에서 쉘이 열린다는 얘기죠. 서버에서 루트 권한으로 쉘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인터넷 너머 브라우저에 있는 녀석이 그 쉘을 제어해서 서버를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고 대부분은 이제 이런 공격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단순히 입력한 데이터가 서버 뒤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지운다던가 뭐 변경한다던가 이런 일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서버상에 있는 그 해당 프로그램 버퍼 오버플로우를 야기하는 그 프로그램이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실행 코드로부터 거꾸로 뒤집어서 실행하는 그 코드에 실행하는 내용을 트레이스 해보면서 디버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쪽에 이제 바이너리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찾아서 수정을 하면 수정이 되는 거고요. 공격자가 이걸 찾아서 악용하면 공격이 되는 겁니다. 일단 버퍼 오버플로우를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996년도에 뭐 이 매거진 프랙인가요? 프랙이라는 이 매거진에 뭐 49가 그 매거진의 뭐 발행 호수 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Smashing the Stack for the Fun and Profi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레브 원이라는 이름의 가명을 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실명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 이제 이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공격자가 unchecked 버퍼의 사이즈를 체크하지 않고 입력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야기시키는 이 이제 허점을 이 버그를 악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하이 프리빌리지라고 할 때 이제 루트 프리빌리지가 이제 가장 높은 권한이죠. 그래서 루트 권한을 가진 어떤 명령어를 실행시키도록 해주는 쉘을 탈취할 수 있다. 쉘을 열어서 제어권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의 종류는 사실 버퍼로 잡을 수 있는 영역은 단순 이제 함수 내에서 이제 버퍼를 잡아버리면 대부분 이제 스택에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힙은 C 언어 같은 경우 이제 멜록 같은 거죠. 다이내믹 메모리 얼로케이션. 그런 걸로 이제 메모리를 잡았었을 때 힙 메모리에 버퍼 오버플로우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힙을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이죠. 자바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객체들이 다 힙에 만들어지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 언어 차원에서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이런 이제 즉 버퍼의 사이즈를 다 체크하기 때문에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일들이 안 나타나게 랭귀지 차원에서 다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자바에서는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제 C 언어죠. 이제 이 코드를 보면은요, 일단 메인 함수에서 이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domain.c니까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면 실행 이름이 뭐 도메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실행 파일 이름을 딴 걸로 바꿔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를 실행하죠. 이 아래에 보면 이제 domain하고 brown.edu죠. 예, 도메인이 실행 명령어가 되고 파라미터가 brown.edu가 되는 거죠. 이 brown.edu인데 여기 argument v라고 해놓은 이제 array가 있고 얘가 또 포인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스트링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스트링 포인터. 그러면 argument v0라는 array는 도메인이라는 스트링을 가리키게 되고 argument v1은 이제 brown.edu라는 이제 두 번째 스트링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커맨드 라인 이제 파라미터 커맨드 라인에서 파라미터 이제 넘겨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보면 바1이라고 하는 캐릭터 15개 어레이 잡고 커맨드라고 하는 캐릭터 20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카피는 who is라고 하는 스트링을 커맨드라고 하는 버퍼에 독사에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whois 블랭크 요거를 커맨드라는 20개의 버퍼를 잡아놓은 여기에 카피를 해 놓습니다. 뭐 여기서는 길이가 여기는 20개고 얘가는 이제 기껏해야 6개니까 뭐 크기 초과 안 하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argument v1은 이거였죠. brown.edu 이거를 또 concatenation이죠. 이게 string concatenation. 그래서 커맨드에 이미 who is blank가 들어있는데 이어서 brown.edu를 카피해 넣습니다. 그럼 얘는 기껏해야 이제 15개가 되네요. 이게 6개고 이게 9개인가요? 둘레, 여섯, 여덟. 그러니까 이제 커맨드는 20개 잡아놨으니까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var1 이제 얘는 15개 잡았는데 아그먼트 v는 여기 9개니까 카피해 넣었을 때 뭐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명령은 이제 C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함수인데 이 시스템 함수는 이제 이 커맨드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거 어레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스트링을 명령어로 해서 외부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이제 함수이죠.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줄 때 사실 이 시스템 함수가 편리하긴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제 fork와 execute를 써서 child process를 만든 다음에 child process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이제 커널 API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보안에서는 안전합니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편리하긴 하지만 이제 취약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메모리 맵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메인 함수가 이제 호출이 돼서 실행하면 이제 OS가 메인을 호출하게 되죠. 메인 함수를 실행시킨다. 우리가 C 언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는 얘기는 OS로부터 이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호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OS가 얘를 호출을 하면 그 다음 스택에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15개 캐릭터, 20개 캐릭터 이렇게 잡히는 거죠. 네. 네, 같은 건가요? 같은 건데요. 여기 이제 설명이 좀 전에 앞에서 했던 설명이 있네요. 이게 이제 유저 인풋이고 아까 brown.edu였고 네, 설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두 부분이 버퍼에 잡힌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여기 지금 15개를 잡아놨는데 15개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제 argument v로 아까 brown.edu가 아니라 다시 볼까요? 일단은 var1으로 15개의 캐릭터를 잡아놓고 이
var1에다가 여기 이제 스트링 카피죠. 이게 뭐냐면 아구먼트 v1에서 즉 커맨드 라인으로 입력받은 스트링을 여기다가 카피해 넣는 건데요. 여기다가 근데 아까 얘기한 이제 brown.edu가 아니라 이제 이름이 굉장히 긴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예제는 20개의 캐릭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납니다. 그냥 15개밖에 안 잡아놨는데 이 길이가 20개의 캐릭터를 집어넣으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래 커맨드로 아까 여기에 who is라고 되어 있는 이 커맨드 있죠. 이쪽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오버라이트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오버라이트가 돼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아그먼트 V에 있는 스트링을 단순한 이제 캐릭터 스트링들이 아니라 이제 바이너리로 작성되어 있는 이제 코드를 여기에다가 이제 주입을 해버리면 이걸 완전히 오버플로우해서 이 아래에 있는 20개의 버퍼까지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커맨드를 실행을 하라고 했을 때 who is 이런 게 아니라 이 커맨드에 있는 덮어버린데 다른 명령어를 넣으면 다른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고 여기서 이거 이제 그 시스템으로 이제 실행시킬 때 얼마든지 요 그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에 다른 명령어나 다른 뭐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이 커맨드를 시스템이 커맨드를 실행할 때 엉뚱한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나 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게 이제 그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되는 거라면 이제 여기서 쉘을 열어버리고 그 루트 프리빌리지 루트 권한을 가진 쉘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스트링 카피 대신에 스트링 n 카피가 있습니다. 가운데 n. 이 스트링 n 카피는 여기 이제 n이 들어가서 정해져 있는 버퍼의 크기를 항상 체크하고 카피할 때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하게 되면 잘라버려요. 초과한 부분은 입력으로 안 받는다는 얘기니까 스트링 카피로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이제 캐릭터 하나는 항상 이제 스트링의 끝으로 널 캐릭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시온에서는 이게 이제 스트링의 끝을 구분하기 위한 이제 심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스매싱 얘기인데요. 사실 그 시험 문제 공개해 놨죠. 이제 작년 시험 문제 공개해 놓은 걸 보면 그게 아마 기말고사에 들어가 있나요? 거기 보면 이제 스택 스매싱 스택에서의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한 사례가 시험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연습으로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2학년 2학기에 있는 아까 얘기한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어프로치인가요? 그 교재에서 따온 문제입니다. 그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실습에서 그 카네기 멜론 교재를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때 훨씬 이제 자세히 배웠을 겁니다.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컴퓨터 보안에 가서 소프트웨어 보안 쪽에서 다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나온 거를 이제 작년 컴퓨터 보안 시간에 시험 문제에 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요. 못 풀겠으면 그 교재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 아이디어는 사실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건 이제 핑거 데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유닉스에 보면 유닉스 서버에 기본적으로 뜨는 이제 데몬이라고 있죠.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데몬. 거기서 이제 핑거 데몬이라고 있는데 이제 핑거 데몬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20대 때 대학원에 있을 때 많이 쓰던 건데요. 뭐냐 하면 이제 학교에 연구실에 이제 선배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교수님들이 있는데 뭐 기숙사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할 때 학교에 오늘 연구실에 일찍 나가봐야 되나? 그럼 이렇게 그 학교에 있는 그 서버 다들 사용하는 그 서버에 핑거 해놓고 아이디 계정을 넣어봅니다. 교수님 아이디 계정, 친구, 선배 아이디 계정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핑거 옆에다가 뭐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처럼 생긴 거죠. 뭐뭐뭐 골뱅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누구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언제 로그인을 했고 언제 로그아웃을 했고 터미널 타입은 뭐다. 그 터미널 타입을 보면 이게 집이나 다른 데서 원격 로그인을 한 건지 아니면 학교 연구실에서 로그인을 한 건지도 알려져 있고 언제 로그인 했으니까 학교에 언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얼마 동안 이제 연구실에 머물렀는지 물론 그게 뭐 100% 그걸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카톡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이 뭐 프레젠스 서비스라고 그러죠. 현재 뭐 로그인 되어 있는지 뭐 로그인 안 되어 있는지 등등 이런 거 뭐 보여주는 서비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핑거 데모는 실행을 하려면 루트 권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다른 유저들의 그 접속 상황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유저들도 저 핑거 데모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핑거 데모는 루트 권한으로 실행돼야 되고 루트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반 유저가 저 핑거 데모를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set UID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other 그룹 그러니까 유저 그룹 other한테도 실행 가능하게 실행 권한을 준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저 핑거 데모니 초기에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넬 대학의 모리스라고 하는 대학원생이 이제 웜을 퍼뜨리기 위해서 웜은 이제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이거 4장 가면 나오는데요.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이제 악성 코드의 일종이죠. 그 모리스 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웜이 얼마나 잘 퍼지는지 그 퍼지는 모델을 이제 연구해 보기 위해서 저 핑거 데몬의 오버플로우 허점을 이용해서 웜을 퍼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웜이 뭐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를 감염을 시켰고 저 고발돼가지고 이제 처벌받았죠. 그래서 모리스 웜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 핑거 데몬이 나오고 이 핑거 데몬이 버퍼 오버플로우 허점 때문에 이제 웜을 퍼뜨리는데 악용이 된 거죠.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여긴 거죠. 80개의 버퍼를 잡고 버퍼에다가 입력을 받아들이는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 핑거 데몬이 여기서는 이제 핑거 데몬이 아니라 핑거를 이렇게 함수처럼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 뭐 여기에 그 핑거를 호출하는 함수가 여기 있었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current 스택 프레임이니까 이거 스택 프레임이에요. 핑거를 호출했던 함수가 있었고 호출당한 핑거가 사용하는 스택 프레임이 이건 거죠. 그러면 실제 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이제 핑거 D를 호출할 때 호출하고 실행하고 되돌아올 자기 프로그램의 리턴 주소를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핑거 데몬 안에 들어가서 버퍼 80개 캐릭터를 잡아서 입력을 받았을 건데요. 그리고 이제 핑거 데몬 옆에다가 뭐 아이디 그 계정 이름을 쑥 써놔야 되는데 거기다 계정 이름을 안 써놓고 여기서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가공해서 만들어진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어넣냐면 처음에 버퍼로부터는 패딩은 보통 이제 no operation command죠. no operation 즉 CPU 빈 사이클만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no operation을 하도록 하고 여기 그 다음에 return address는 뭐냐면 이제 되돌아가야 되죠. 이 핑거D를 호출했다가 실행을 시키고 되돌아가야 될 주소거든요. 프로그램에 여기 다음 번호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버퍼 오버플로우로 버퍼 사이즈 80을 넘어서 다음 영역이 여기까지도 다 오버라이트를 해버린 거죠. 근데 오버라이트를 할 때 아무거나 오버라이트 한 게 아니라 이 리턴 어드레스 주소를 잘 그 가공을 해서 여기 주소에 딱 맞춰서 여기에 이 부분에다가는 뭘 집어넣냐 하면 여기에 주소를 집어넣어요. 여기에 주소라는 게 뭐냐면 오버라이트 해서 써놓은 코드의 시작 주소를 여기다가 써놓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계속 오버라이트를 했는데 이 뒷부분에는 실행 코드를 집어넣어요. 실행 코드. 이 실행 코드는 뭘 하냐면 쉘을 여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핑거 데몬을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지금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코드를 넣으면 이 코드가 이 버퍼의 80을 넘어서 여기에 이만큼 오버라이트가 돼서, 그리고 이제 핑거 데몬이 끝나서 리턴 주소를 가지고 리턴해야 되는데 리턴을 안 하고 일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일로 갔더니 자기가 오버라이트 시켜놓은 다른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 코드가 쉘을 열어버려요. 그럼 이제 핑거 데몬은 아직 리턴을 안 했기 때문에 루트 권한에서 실행되고 있다가 루트 권한에서 쉘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핑거 데몬을 호출해서 사용했던 공격자는 그 시스템에 쉘을 얻습니다. 즉 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창을 얻는데 그게 루트 권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을 완전 탈취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택 스매싱의 예입니다. 그 외에 이제 유닉스 쉘 커맨드 서브스티션이라고 해서 유닉스 쉘에다가 이제 내리는 명령어를 대치하는 건데요. name.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는 paras라고 하는 스트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finger 그리고 옆에다가 쓰는 거는 이제 그 시스템에 있는 ID 이름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ID 이름을 안 쓰고 cat name.txt예요. name.txt는 이거고 이 txt 안에는 paras가 들어 있는데 얘에다 대고 또 커맨드를 내리죠. cat은 이제 유닉스에서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다 여기에다 디스플레이 하라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제 인용 쿼테이션 안에 있는 거는 하나의 명령어와 파일인데 얘가 이제 아웃풋으로 내놓는 거는 파라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핑거 파라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커맨드의 이 파라미터를 바꿔치기 해주는, 이게 가능한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악용을 해서 또 공격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 이제 핑거 옆에다가는 이제 이런 쿼테이션으로 이런 거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레귤러 그래머 같은 걸로 막아 놓을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쉘 코드 인젝션인데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이게 여기 멜리셔스 코드, 이게 쉘 코드 인젝션의 예인데요. 뭐냐면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때 버퍼의 80을 넘어서 오버라이트를 하게 해놓고 오버라이트 해둔 코드 중에 일부가 실행 코드가 오버라이트가 되게 하고, 실행 코드는 일반적으로 그냥 멜리셔스 코드인데 그 멜리셔스 코드가 쉘을 열어버리는 코드를 갖고 있으면 그거는 쉘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쉘 코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쉘 코드 인젝션은 이제 주입에 넣는 건데요. 이게 주입에 넣은 거죠.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용해서 80을 이제 넘쳐서 초과해서 막 써놓은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악성 코드가 있는 시작 주소를 여기 리턴 어드레스에 딱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공격을 하려면 공격 대상이 되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즉 공격 대상이 되는 컴퓨터가 뭐 어느 회사 제품의 하드웨어이고 운영체제 현재 버전 얼마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를 얼마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현재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실행이 되고 있고 이걸 정확히 알아서 자기가 똑같은 회사 제품과 똑같은 운영체제와 똑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메모리를 들여다보면 공격 대상이 되는 메모리에 이제 핑거 데몬을 호출했을 때 얘가 어느 어드레스에 올라가 있고 그 프로그램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죠. 그걸 정확히 계산해서 그거와 맞춰서 이제 버퍼한테 오버플로우를 일으켜서 주입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이제 정교하게 공격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고 대충 한다고 이 공격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쉘 코드 인젝션은 말 그대로 이제 spawn a shell, 이건 쉘을 하나 생성시킨다라는 뜻이죠. 즉 쉘 코드, 그 악성 코드가 쉘을 만들어서 명령어 창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공격자한테. 근데 그 쉘이 루트 권한을 가진 쉘이 궁극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쉘 코드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 그 해당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운영체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서버가 뭐 x86이냐 암이냐 스팍이냐 리스크냐 등등의 그 머신에 대해서 그 머신에서 실행되는 그 CPU, 즉 그 머신에서 실행되는 CPU 명령어, 즉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이 돼야만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너리를 이제 스트링 형태로 집어넣죠. 궁극적으로는 바이너리인데 겉으로 스트링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집어넣어서 궁극적으로 리턴 주소가 이 쉘 코드의 시작을 실행시키게 함으로써 음, 정상적으로 리턴되지 않고, 즉 루트 권한에 있던 프로그램이 리턴되지 않고 쉘 코드를 실행시키면서 그 쉘은 루트 권한으로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쉘 코드를 보통 버퍼에 있는 쉘 코드를 페이로드라 그런다. 즉 악성 코드에서 나쁜 짓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페이로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제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버퍼 오버플로우가 어떻게 발생을 하며 왜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C 언어에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언어에서 하드웨어를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C 언어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바 같은 언어에서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가 않아요. 즉 자바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힙 메모리에다가 객체를 생성을 해서 모든 변수들을 다루죠. 정수만 제외하고. 그래서 또 자바에서는 그 메모리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아요. C 언어는 메모리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 즉 메모리 주소를 하드웨어적으로 직접 보면서 포인터, 메모리 주소에 대한 연산이 가능을 해서 그 주소를 계산해 가지고 어느 위치까지 정확히 맞출 수가 있는데, 자바에서의 객체는 그냥 가리키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뿐 이 메모리 주소가 물리적으로 뭐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한 가지 솔루션은 어, 버퍼가 스택에서 잡혀지는 그 버퍼가 아까 이제 공격자가 타겟이 되는 컴퓨터와 동일한 컴퓨터에서 그 계산을 다 해서 버퍼의 실제 어드레스 위치를 알고 그걸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다 맞춰가지고 그 이제 악성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 체제에서 스택을 잡는 그, 그 메모리 영역을 좀 다이내믹하게 약간 랜덤하게 잡아버리면, 매번 될 때마다 그 스택을 잡는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공격자가 그걸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그 공격이 안 먹힙니다. 뭐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루트 권한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핑거 데몬이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아예 핑거 데몬이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핑거 데몬은 다른 유저 계정에 로그인 상황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루트 계정으로 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어딘가 파일에 써놨다가 핑거 데몬이 실행될 때마다 그 파일을 리드 권한으로 가서 읽고 그 정보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루트가 그 다른 유저 계정들이 로그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어떤 파일에 써놓고 핑거 데몬이 실행할 때 루트 권한을 안 주는 대신에 그 파일에 읽을 권한만 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해주면 되는 거죠. 기존에는 핑거 데몬이 실행되면 바로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서 이 정보를 알아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스택의 구조를 약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스택이 높은 주소, 이게 낮은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이 함수를 호출하면 자기가 되돌아올 주소를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그 함수, 호출된 함수에 넘겨줄 파라미터 또는 이제 로컬, 오토매틱으로 잡힌 로컬 변수가 만들어지고, 또 역시 그 호출된 함수 안에서 잡은 버퍼가 있죠. 그래서 이 호출된 함수에서 이 버퍼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으면 이 버퍼가 오버플로우 되면서 여기나 리턴 주소나 다른 영역을 오버라이트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리턴 어드레스하고 이 호출한 함수, 이게 호출된 함수의 부분이죠. 이 사이에다가 카나리라는 이름의 어떤 랜덤 스트링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 호출된 함수의 버퍼 부분에 입력을 받다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서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주로 리턴 어드레스나 뭐 이런 쪽에 오버라이트를 시도할 거니까 이 이전부터 오버라이트를 시작할 겁니다. 여기 딱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카나리에 있는 이 랜덤 스트링 값이 손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나리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가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영역에다가 카나리 값을 잡아놓고 이제 스택이 호출된 그 변수들을 여기다 잡다가 나중에 리턴하고 갈 때 카나리 값을
읽어보고 리턴 주소를 가지고 리턴을 하죠. 카나리 값을 읽었는데 바뀌었다 그러면 리턴 주소 가지고 리턴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주소는 이미 공격받아서 바뀐 주소가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이름을 왜 카나리라고 했냐 하면 그 광산에서 광부들이 이제 아침마다 지하 갱도로 들어갈 때 밤새 이제 지하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지하 깊숙이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광물도 매장이 되어 있지만 뭐 천연가스들도 있으니까 그런 천연가스들이나 뭐 이런 가스들이 누출이 되어 있으면 이제 광부들은 모르고 이제 그 뭐 이제 줄 매달린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고 내려갔다가 이제 중독이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내려가기 전에 이제 세 장에다가 카나리를 한 마리 넣어가지고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넣어서 한참 있다 꺼내와서 카나리가 살아있으면 내려가고 카나리가 죽어 있으면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카나리라고 붙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의 서북쪽이죠. 서북쪽에 보면 이제 카나리 제도, 카나리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지금 스페인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카나리의 원산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